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 대선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한 뉴스랑 영상 기록들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정말 큰 논란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 후보가 특정 인터넷 게시글 내용을 이제 인용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걸 두고 정치권하고 시민사회에서 찬반 양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발언의 배경은 뭐고 또 내용은 뭐였는지 그리고 각계 반응은 어떤지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뭔지 좀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사건이 시작된 게 지난 27일 3차 대선 TV 토론회였죠? 네, 맞아요. 그때 이준석 후보가 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을 한 건데요. 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동호 씨가 과거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썼다는 글을 좀 순화했다 이러면서요. 순화 버전이라고? 네, 그러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여성 혐오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죠. 상당히 직접적이고 좀 충격적인 표현이긴 했어요. 그렇죠. 이 후보도 원문 표현이 너무 심해서 좀 정제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면서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사과는 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그냥 막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후보자 검증 차원이었다. 이 점을 엄청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 쪽의 핵심 논리가 바로 그 검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인권 문제를 계속 강조해 온 권영국 후보한테 이걸 물어보면서 동시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 가족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묻고 싶었다는 거죠. 양쪽을 다 겨냥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이동호 씨가 쓴 글이고 사실관계도 확인된 거다. 심지어 이동호 씨가 과거에 불법 도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걸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이걸 다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과거 사례도 들었잖아요. 2017년에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 발전 문제 삼았던 거 그거 언급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지척하냐. 이거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반박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을 향해서는 아예 진보 진영의 위선이다. 내가 지금 집단 린치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지점이랄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불과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이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하고 묶어서 비판하는 거 이거 좀 지양해 왔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1년 전에요? 네. 그때 아마 배복주 전 부대표 입당 관련해서 연좌제 비판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박하면서 썼던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듣고 보니 진짜 1년 전하고는 상당히 태도가 다른데요? 이 변화는 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발언이 엄청난 비판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직접 받은 권영국 후보는 아예 답변을 거부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토론 규칙 지키자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죠. 네. 그 비판의 초점은요. 단순히 내용이 좀 저급하다? 이걸 넘어서서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심지어 시청률이 20.5%나 되는 TV 토론회에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그냥 쓸 수 있냐. 이 지점이에요. 공중파에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언어적 성폭력이다, 끔찍한 언어폭력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좀 거친 단어 문제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이미지가 주는 폭력성, 또 성적인 불쾌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그렇네요.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할 것 없이 다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시민단체들은 아예 이 후보를 군직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고발까지 했어요. 네, 고발 조치까지 들어갔죠. 물론 일부 평론가들 중에는 이게 원계시자의 문제를 좀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해요. 전략적이다. 근데 동시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발언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정치인 본인 입으로 나온 말의 무게는 다른 거고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책임 문제. 굳이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표현을 안 써도 문제를 제기할 방법은 있었을 텐데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인터넷 하위 문화에서나 쓰일 법한 언어가 갑자기 주류 정치 담론으로 확 들어왔을 때 생기는 그 충격,
또 그 파급력,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이 후보 측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고 무고로 맞고소하겠다.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단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실망했다, 탈당하겠다 이런 글들도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아, 당 내부에서도요? 네, 근데 뭐 당에서는 탈당하는 사람은 평소 수준이고 5.15 당원이 하루에 1,000명씩 늘었다, 오전에만 뭐 2, 300명씩 들어온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긴 합니다. 참 복잡하네요. 결국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자료들을 보면 후보 검증이라는 어떤 명분하고 공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수위나 책임이라는 가치가 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후보 쪽은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 방식이 적절했냐 이걸 둘러싼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 이거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필수적인데. 근데 그 방식이 또 다른 어떤 폭력이나 상처를 만들어낸다면 그 균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발언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결국 공론장에서 그 말을 꺼낸 사람의 책임,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런 공적 인물의 발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또 후보자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